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거래소 시장의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진주는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은 이제 종목별 종목 찾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의 오승주 차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종목 추천해 주실 걸로 믿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관심을 둬야 되나요? 네, 여전히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2차 전지 소재 업종에서 종목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랠리를 펼친 주식들도 있지만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여전히 먹을 게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간만 조금만 열어둔다면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두 종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 정말 요즘 참 어려운 시장에서도 2차 전지의 랠리는 굉장히 뜨겁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할 종목은 나노 신소재입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에도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독보적인 소재를 생산 납품하는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오랜 기간 연구한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등 국가 기반 산업에 나노 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나노 신소재의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CNT 도전제 적용 본격 확대 기대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주전자 재료를 소개했었는데요.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응급제 기업으로 향후 전기차 급속 충전에 필요한 소재라고 향후 유망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 역시 에너지 밀도 향상과 충전 시간 단축 등을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이미 포르쉐 타이칸과 아우디 이트론 GT에도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CNT 도전제 생산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아 응급제용 CNT 도전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나노 신소재가 글로벌하게 유일합니다. 이에 배터리 성능 개선 니즈가 높아질수록 나노 신소재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OLED 슈퍼사이클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나노 신소재는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특수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공형 접안자 소재인데요. 디스플레이 접안사 코팅막을 형성할 때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이 독점해 오던 제품인데 국산화에 성공하여 2020년 2분기부터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QD OLED가 올해 4분기부터 본격 양산하게 되면 나노 신소재의 중공형 접안자 소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즉, 나노 신소재는 전기차 배터리와 OLED 슈퍼사이클 원투펀치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노 신소재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예, 나노 신소재는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등 고정비 부담과 인건비 증가로 지금까지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적도 바닥을 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마침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전기차로 출시되는 모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그동안 뿌렸던 연구개발의 씨앗이 이제 수확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분야인 2차 전지와 OLED 섹터의 소재 기업으로 이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는 글로벌하게 동사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자를 보유하고 있기에 향후 2차 전지의 가파른 수요 증가로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계열을 열어두고 매수 접근해 보면 계좌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될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나노 신소재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소개할 주식은 LNF입니다. LNF는 2005년부터 리튬이온 배터리용 양극활 물질 사업을 개시해온 기업입니다. LNF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차 산업을 이끄는
테슬라의 메인 벤더 기업입니다. 지난해 6월 LNF는 테슬라와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소재 업체 중 유일하게 자동차 OEM과 직접 계약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몇 해 전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에 주목을 받았던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할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LNF가 직접 납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증권가에서는 2년 뒤인 2023년 테슬라 전기차만으로 영업이익 2천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상증자에 따른 수급 이슈 해소입니다. 모든 주식에 공통적으로 유상증자 기간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희석도 있고 신규 상장하는 물량이 매도가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LNF는 지난 5월 18일 유상증자 공시를 했고 유상증자를 통해 4,700억 원의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성장의 명분이 명백하기에 주가 흐름은 견조했지만 그 사이 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주가 랠리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많이 배고픈 상태입니다. 오늘 유상증자 물량이 주주들에게 입고된 날이기에 오늘부터는 유상증자 이슈로부터 졸업하게 됩니다. 3개월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은 곧 강한 주가 상승으로 해소해 줄 것이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요. 경쟁사 대비 현격하게 저평가 상황이 주목할 수 있습니다. LNF의 국내 경쟁사인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시가총액이 6.8조 원 수준입니다. LNF의 시가총액은 유상증자 수량을 감안하게 되면 현재 4.2조 원 수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2년, 23년에는 경쟁사인 에코프로비엠과 유사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향후 시가총액을 키맞추는 주가 흐름을 전망합니다. 네. 그럼 LNF의 투자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나노신세제와 LNF를 비롯 현재 거래되는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업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향후 성장의 색깔이 짙기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최근에는 웬만하면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칭하는 것은 당연히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고요. 최근 이들 기업들을 밸류에이션 할 때 2년 뒤의 이익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LNF의 시가총액은 현재 4조 원 수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LNF의 2023년 영업이익을 약 2,500억 수준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 영업이익 기준 PER은 16배 수준이기에 여타 경쟁사 대비 향후 먹을 게 많이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경쟁사 평균 PER 30배를 적용했을 때에는 향후 시가총액을 7조 원에서 8조 원 수준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수익률 기준으로는 70에서 80%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현 가격대에서는 3개월간의 유상증자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보여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주가 랠리를 뒤늦게 동참할 수 있으니 포트폴리오에 20% 전후를 채워놓고 주가 랠리를 감상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의 유망주 나노신소재와 LNF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주신 분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의 오승주 차장이셨습니다. 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